지금 이 영상을 켜신 분들께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을 빠짐없이 드시는데도 어느 날은 머리가 핑 돌고 다리가 풀려서 벽을 짚게 되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서는 혈압이 괜찮다고 하고 검사도 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정작 몸은 자꾸 불안해서 밖에 나가기가 겁나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혹시 휘청할까 두려워지는 그런 날이요. 오늘은 그 불안을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혈압약은 중요하지만 혈압약만으로는 쓰러질 것 같은 느낌까지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이라는 건 단순히 숫자 하나가 아니라 혈관의 탄력, 피가 흐르는 리듬, 뇌로 가는 혈류의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의 습관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약은 숫자를 잡아줄 수는 있어도 하루의 습관을 대신 살아주지는 못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약을 먹는데 왜 이럴까 하고 혼자 속상해하셨다면 오늘 방송은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3가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릴 겁니다. 첫째, 왜 혈압약만으로는 부족한지. 둘째, 쓰러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는 무엇인지. 셋째, 혈압을 안정시키는 생활관리의 핵심 원리는 무엇인지. 듣고 나면 혈압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무엇을 바꿔야 불안이 줄어드는지 길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시청하신 뒤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다음 편에서는 혈압을 지키는 식단을 더 구체적으로 하루 식사 예시까지 붙여서 그대로 따라하기 형태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참여해주시면 이 채널을 운영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혈압약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혈압약은 필요할 때 반드시 필요한 치료입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혈관에 부담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과 뇌, 신장 같은 장기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한 약은 임의로 끊거나 줄이면 안 됩니다. 좀 어지러우니까 오늘은 빼자 혹은 이제 좀 괜찮으니 반으로 줄이자 같은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 조절은 반드시 진료를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솔직히 한번 돌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는 순간 마음속으로 이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혈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혈압약은 혈압 수치를 내려주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하지만 혈압을 흔드는 생활의 근본 요인, 예를 들어 짠 음식 습관, 움직임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불규칙, 수분 부족 같은 것들은 약 한 알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죠. 겨울에 난방을 틀어도 창문을 열어놓으면 방이 따뜻해지기 어렵습니다. 난방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 창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혈압약이 난방이라면 생활습관은 창문입니다. 짠 음식을 계속 드시면서 약만 드시면 약효가 기대만큼 안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날은 잘 내려가다가도 어떤 날은 툭 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장기 복용에서 생길 수 있는 몸의 예민함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혈압약 자체는 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이 쌓인 약들이지만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몸이 마르는 느낌이 들거나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되거나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우리 몸의 대사 속도와 수분 조절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젊을 때는 괜찮던 용량이 어느 시점부터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참는 게 아니라 꼭 진료에서 증상을 이야기하고 약의 종류나 용량 조절을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혈압은 평균만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중 혈압이 크게 오르내리는 이른바 변동이 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특히 혈압이 확 올라가고 저녁에는 떨어지는 패턴을 가진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잰 혈압은 괜찮았어요 라는 말이 나오는데도 집에서 아침에 재면 높게 나오고 몸은 불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혈압약은 혈압관리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쓰러질 것 같은 불안을 잡고 하루의 혈압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약과 함께 생활관리가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약이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이라면 생활은 바닥을 단단히 다져주는 작업입니다. 기둥만 세워서는 집이 안전하지 않듯이 생활이 받쳐줘야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둘째, 쓰러짐으로 이어지는 위험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이야기할 때 높아서 문제다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건 높음보다 흔들림인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갑자기 뛰거나 하루에도 크게 출렁이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지고 속이 울렁거리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며 중심이 흔들립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불안정해지면 실신에 가까운 느낌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흔들림을 키울까요? 대표적인 위험 요인을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염분 섭취입니다. 짠 음식은 혈관을 긴장시키고 몸이 물을 붙잡게 만들어 혈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는 염분이 숨어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국물 중심 식사, 찌개, 젓갈, 가공된 반찬, 라면, 그리고 밥도둑이라고 불리는 짭짤한 반찬들 말이지요. 문제는 이게 한 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면 혈압은 쉽게 출렁이고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극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갑자기 싱겁게 먹자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져서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덜 짜게 조금씩 꾸준히로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실천법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귀가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의 진짜 의미를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운동은 단지 체중을 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움직임은 혈관의 탄성을 유지하고 근육이 혈액을 위로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혈액순환의 큰 축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오래 앉았다가 일어설 때 혹은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때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운동은 혈압 숫자 낮추기가 아니라 쓰러짐 예방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세 번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나는 물을 잘 마시는데요 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예전 같지 않아서 물 섭취가 줄어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량이 줄어들고 그 결과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 작용이 있는 음료를 자주 마시거나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렸거나 감기 등으로 식사가 줄었을 때 이런 상황이 겹치면 어지럼증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싶은 날이 사실은 수분 부족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는 쪽으로 몸을 몰아갑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숨이 얕아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출렁이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수면이 불규칙하면 몸이 스스로 혈압을 조절하는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다음날 몸이 더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혈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쓰러짐을 만드는 건 혈압 수치 하나가 아니라 과도한 염분, 운동 부족, 수분 부족, 스트레스와 수면 문제가 겹쳐져서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입니다. 그러니 불안을 줄이고 싶다면 숫자만 보지 말고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셋째, 혈압을 안정시키는 생활관리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방법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한 번에가 아니라 작게라도 매일입니다. 생활관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천천히 오래가는 걷기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소금을 줄이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소금을 줄이세요 라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줄이는지 그 방법이 없으면 며칠 하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먼저 국물 습관부터 손보세요. 국을 끓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국물은 반만을 원칙으로 해보세요. 건더기는 드셔도 됩니다. 국물만 줄여도 염분은 눈에 띄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젓갈이나 장류는 끊기가 아니라 양 줄이기로 접근하세요. 젓갈을 아예 안 먹으려 하면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결국 더 많이 찾게 됩니다. 대신 한 번에 드시는 양을 조금 줄이고 자주 먹는 빈도를 낮추는 겁니다. 간을 맞출 때는 소금만 바라보지 마시고 향과 신맛을 활용해 보세요. 파, 마늘, 후추, 허브 같은 향신료는 소금을 줄여도 맛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신맛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혀가 적응할 시간을 주면 어느 순간 예전처럼 짠맛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운동을 혈압을 내리는 처방으로만 보지 않는 겁니다. 운동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장치입니다. 꾸준한 움직임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하루 혈압의 출렁임을 줄여줍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여러분이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걷기가 최고입니다. 하루 30분 걷기가 이상적이지만 이걸 한 번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 분할하세요. 10분 걷고 쉬었다가 또 10분 걷고 또 10분 걷는 식으로 쪼개도 됩니다.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 복도를 왕복하기, 계단을 한 층만 오르내리기,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몸의 균형을 바꿉니다. 중요한 건 숨이 턱까지 차는 운동이 아니라 내일도 할 수 있는 강도입니다. 또 하나, 운동할 때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리한 속도로 걷기보다 보폭을 조금 줄이고 상체를 세우고 팔을 가볍게 흔드는 정도로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지 아픔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세 번째 비밀은 수분 섭취를 의지가 아니라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결심만으로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점심 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 저녁에 한 컵.
이렇게 리듬을 정해놓으면 오늘 물을 마셨나를 고민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가 좋습니다. 특히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은 몸이 갑자기 변하는 걸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천천히 나눠서 드시는 게 편합니다. 커피나 단 음료, 탄산으로 물을 대신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물, 보리차, 옥수수차처럼 부담 없는 음료로 리듬을 잡으세요. 네 번째 비밀은 스트레스 관리를 거창하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라고 하면 명상하라는데 나는 그런 거 못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관리는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루에 몇 번 긴장을 풀어주는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건 호흡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길게 내쉬는 겁니다.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몸의 긴장도가 내려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짧은 산책도 좋습니다. 바람을 느끼고 햇빛을 보고 밖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미가 있다면 더 좋고요. 좋아하는 음악을 조용히 듣는 것, 라디오를 틀어놓는 것, 가벼운 손운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혈압은 마음을 따라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풀리면 혈압도 덜 출렁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수면의 시간이 아니라 규칙으로 보는 겁니다. 몇 시간 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충분히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에게 더 중요한 건 일정한 리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몸의 자동 조절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화면을 줄이세요. 눈이 자극을 받으면 뇌가 각성 상태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방은 조금 어둡게, 소리는 조용하게, 그리고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마음이 편해지는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가 함께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약이 훨씬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느낌이 생깁니다. 약이 엔진이라면 생활은 바퀴입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바퀴가 흔들리면 차는 안정적으로 달릴 수 없습니다. 생활이 받쳐줘야 약도 제 역할을 더 잘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래, 결국 생활이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활관리는 나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는 자책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이제 배운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오래갑니다. 자,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혈압약만으로 부족한 이유, 쓰러짐을 부르는 위험 요인, 생활관리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혈압관리의 핵심은 병원에서 괜찮대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몸이 편안한가입니다. 수치가 좋아도 몸이 불안하면 그건 생활에서 점검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안을 무시하지 마세요. 대신 불안을 줄이는 방법을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혈압은 병원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혈압은 여러분의 하루가 만들고 여러분의 습관이 안정시킵니다. 약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생활이 함께 바뀌어야 진짜 안정이 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편에서는 혈압을 지키는 식단을 더 구체적으로 하루 식사, 예식까지 포함해서 아침은 이렇게, 점심은 이렇게, 저녁은 이렇게로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떠올리며 주변의 소중한 분들도 생각나셨다면 가족이나 이웃 어르신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쓰러짐 없는 안정된 하루는 혼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정보를 나누며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